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음식물 폐기물 저장 탱크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작업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샌드박스 게이밍은 업무 협약을 맺고 샌드박스 게이밍 구단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게임 콘텐츠 도시 부산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나섭니다. 오는 16일까지 바다 안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폐음식물 저장 탱크에 빠져 숨졌습니다.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가 숨진 사고는 올해만 두 번째입니다.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던 남성.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저장소 안으로 떨어집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동료 B씨가 A씨를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본인도 빠졌습니다. 이거 앞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이동. 올리세요. 천천히. 기장군의 한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13일 새벽 3시 30분쯤. 이 사고로 50대 A씨가 숨졌습니다. 또 구조에 나섰던 B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난 음식물 쓰레기 저장소의 깊이는 3m. 해당 장소는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음식물 부패한 가스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충분히 질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공기업기랑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들어갔거든요.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가 숨진 사고는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기장군의 또 다른 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고장난 펌프를 점검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등을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장군에서는 지역 내 음식물 수거 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부산의 코로나 확산세가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일에도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도 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청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입니다. 폭염 속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55.3명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와 비교해 91% 급증했습니다. 유흥시설, 주점,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 시설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클럽 등 유흥시설이나 주점, 노래 연습장 등 밀집, 밀폐된 공간을 이용하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7월 첫째 주 발생한 전국 확진자 1,215명의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536명, 44.1%가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374명, 69.7%를 차지합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3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9명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과 관련 있는 환자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서울에 다녀오셨거나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서 확진된 분들 중에 감염된 사례가 있고 현재 부산의 집단으로 보면은 지금 수산업 관련 확진자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일부터 13일까지 감염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지역에서도 4차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11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 치료 병상은 7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위기 극복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부산교육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해외 국내 부산의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비롯해 부산시 교육청의 감염병 대응체계, 학생 건강관리,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한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해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교육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14일 부산 해안가 곳곳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6일까지 바다 안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 예보했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등 해안가 인근 도로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시가 가로등과 간판 등 늦은 밤 빛공해를 막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생활환경과 조명 종류별로 빛밝기를 1에서 4종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빛반사 허용 기준이 높아집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공간 조명과 5개 광고물을 비추는 조명, 교량 등 장식 조명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조명의 경우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설치된 조명의 경우에는 오는 2024년까지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14일 e스포츠 산업 발전과 1인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샌드박스 게이밍은 구단의 본사 이전과 함께 부산연고 구단으로 e스포츠 리그에 출전하고 부산 e스포츠 경기장인 브레나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또 올해 안에 신규 e스포츠 종목의 프로팀을 창단하고 지역 내 리그 오브 레전드 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 나서는 등 e스포츠 연고 구단의 역할과 건전한 팬문화 형성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로부터 부산 경산 사업권을 지원받아 다양한 1인 미디어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가속화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구직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위니캠퍼스 참여자 모집에 나섰는데요. 이번 시간 부산경제진흥원 정덕원 일자리 기획팀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경제진흥원의 정덕원 일자리 기획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니트족이란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니캠퍼스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좀 활력이 떨어지고 또 구직 자체를 단념해버리는 그런 니트화가 될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니캠퍼스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또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위니캠퍼스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6가지 분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청년 개인별 진단 및 상담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사회 관계 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감 회복, 네 번째로는 진로 탐색, 그 다음에는 취업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재도전 지원까지 6개 분야에서 약 30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가령 청년들이 직접 연극을 해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어보는 소셜 다이닝, 그리고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함께 발견해보는 탐방 프로그램, 그 외에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하는 미디어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성격 유형별로 진로 탐색 방법,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위니 캠퍼스는 6주 동안 청년들이 직접 자신이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기수마다 정해진 운영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관리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저희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프로그램이 마친 이후에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지원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니 캠퍼스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우리 청년들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과정 수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 청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경제진흥원 정덕원 일자리기획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도시철도의 한 역사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 후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운대구가 여름철 오토바이 폭주와 굉음 차량 등을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구는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등과 함께 소음 측정기와 적외선 카메라 등을 활용해 한 차례 단속을 거친 결과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속 유형이 차량의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인 경우가 많아 소음 위반은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소통 캐릭터 부기의 저작 재산권을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개방합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기업들이 캐릭터를 수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주류나 담배 등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제품 이외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입니다. 부기 캐릭터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이용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제출한 뒤 이용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동의대 미디어 광고학부의 신문방송학 전공 학생팀이 동아일보와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공동 주최한 세상을 만드는 시간 3분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의대 신문방송학 전공 2학년 김재덕, 윤지욱, 이영준 씨는 반송로 828번 길이라는 작품에서 시대적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것, 새롭고 복잡한 것보다는 옛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을 영상에 담아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91편의 영상이 출품돼 이 가운데 16개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금정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식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된 띵동상담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매월 정해진 장소에 찾아가서 검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운영 장소와 자세한 일정은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청년 기업인과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4일 오전 열린 간담회에서는 부산형 강소기업 연합데이터센터 구축과 우수기업 부산 유치 방안 등 젊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와 함께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선언식도 진행됐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분명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다가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소나기가 와르르 내리기도 하고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 이런 극단적인 일기예보가 엇갈려 반복되면서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요령과 폭염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오후 5시 채널 25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